자, 보시면 뭐 간단한 문제들은 너무 깊게 안 하고 일단 1번 보시면요. ABCD가 한 직선 위에 있대요. 한 직선. 가나다라 A 뭐 1번 문제는 우리 내분점 외분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들을 써서 하시면 뭐 근데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잘 구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다 A 그 다음에 E의 좌표를 가나다라의 조건에 따라서 푸시고 그래서 A, E의 좌표를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식까지 쓰시면 되죠. 그쵸? 네, 뭐 내분점 외분점 쓰면서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크게 틀리실 일은 없고요. 네. 근데 얘가 심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그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개념들을 복잡한 과정을 좀 연달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심화 문제가 되는 거죠. 2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은 2차 함수 그래프에 근데 직선 L은 접하면서 여기와 수직이다. 직선 L의 y절편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선 L은 A가 어디 있어요? 양수 A에 대하여 양수 A에 대하여? A가 없어요. 그러네요. A가 어디 있어요? 그갈 때 그냥 그 객점으로 했는데. 근데 맞았어? 이 문제는 문제 5탄가? 2차 함수와 직선이 2.5A에서 2번만 풀었잖아. 만나는 점이 이게 A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는 접하고 여기와는 수직이다. 양수 A는 사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게 아니네요. 그 문장은 그냥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2차 함수 그 앞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사실 이 문장은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일단 지금 포물선과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0이 되는 점이고요. 여기가 그림에 표현은 안 됐지만 A겠죠. 만나는 두 점을 O와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때 직선 L은 이 그래프에는 접하고 쟤한테는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접한다. 포물선에 접한다와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죠? 뭐를 먼저 쓰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얘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를 알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 L에 대한 뭐의 정보를 기울기의 정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직선이 지금 y는 2분의 1 x인데 여기에 수직이라는 거니까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다를 통해서 직선 L의 기울기는 2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드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직선 L의 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직선 L과 관련한 식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형태를 구하는 게 가장 목표니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둘 수 있고요. 그러면 직선 L의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여기 b 하나만 남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남은 b를 구하기 위해서 포물선과 접한다를 쓰는 건데요. 포물선과 접한다는 결국 2차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와 그 다음에 1차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에서
x로 표현되는 2차식, 1차식이 서로 같게 되는 교점이 한 개가 나온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한쪽 변으로 모아서 2차 방정식이 되면 해가 한 개. 따라서 판별식은 0이다. 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b를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와 같다라고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는 0이다 된 상태에서 여기에 판별식을 쓰면 0이 나온다 해서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의 내용이지만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을 쓸 때 1차 항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그 짝수 판별식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물론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어차피 다 약분되고 번거로운 계산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거니 짝수 판별식 쓰는 연습을 하셔서 이 문제에서도 짝수 판별식으로 쓰시면 2를 나눈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b는 0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직선 L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y절편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4번 1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3번 문제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이 각각 A, B가 되는 것이고 그래프 위에 P가 만나는 두 점 PA, PB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P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사실 직관적으로 풀자면 AB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2차 함수 위의 점 P에서 이제 AP와 BP가 거리가 같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점이 AB가 되는 것이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AB를 각각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같게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AB의 좌표를 구하시고요. 이 문제를 되게 겉에 드러나는 대로 좀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은 AB의 좌표를 구해요. 그리고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포물선의 식을 활용해서 P의 좌표를 얘의 좌표가 X좌표가 T라고 하면 2차식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를 계산한 게 P의 Y좌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지수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P의 좌표 표현할 수 있고 직선식과 포물선 연립해서 풀면 AB의 좌표도 구할 수 있고 그쵸?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써서 이거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식 이거 밀리진 않는데 부러져 버리는구만. 네,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쓰셔가지고요 PA, PB의 거리가 같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봐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물론 얘는 숫자로 나오겠지만 T와 A의 X좌표 빼고 전체 제곱하잖아요. 그 다음에 P와 A 그리고 B의 Y좌표 빼고 전체 제곱할 거거든요. 근데 P의 Y좌표가 이미 2차로 돼 있고 항도 3개나 있는 애들이야. 그럼 A, B의 좌표가 숫자로 나와서 빼면 상수 계산 되더라도 항 3개짜리의 2차인데 제곱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이 수월하겠어 안 수월하겠어? 안 수월해요. 근데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 그치만 그렇게 되면 4차가 나오고 우리가 4차 계산 이런 거가 항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게 되면 어려운 경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효율성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자, P에서부터 어떤 두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점의 특징은 뭘까요?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 점들을 모으면 뭐가 될까요? 고정된 두 점을 선분의 양끝으로 하는 선분의 뭐가 된다? 수직 2등분선이 돼요. 아니 왜냐면 지금 그려놓은 형태만 보시더라도 PAB가 2등변 삼각형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 P가 꼭지각이 되는 자리니까 여기에서 AB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수직으로 내려보면 정확히 중점을 지나겠죠, AB에. 맞아요? 맞아요? 즉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두 정점으로부터 두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임은 바로 뭐냐면 이 두 정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 됩니다. 수직 2등분선. 왜냐면 고정된 점들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이렇게 2등변 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면 뭘 구하시면 돼요? P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바로 얘의 식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식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P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제곱에 막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AB의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은 뭘 구해야 돼요? 일단은 AB의 좌표는 구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 AB의 좌표를 구하는 건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B의 좌표를 구해서 직선 AB를 구하시고요. 여기에 수직이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AB의 좌표 알면 중점 알 수 있으니까 지나는 점도 알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AB의 직선 AB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 이 좌표들을 이용해서 직선 AB의 수직 2등분선의 공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한 2번에서 구한 수직 2등분선과 분선과 포물선의 교점 그걸 구해보면 바로 걔가 P가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비교적 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런 사고의 방식을 자꾸 연습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네. 자, 4번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 여기 직선에 이르는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점직선 거리 쓸 건데요. 점직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아까 여기 P좌표 하고 할 때 이 P좌표를 T라고 하면 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리식 구할 때 이걸 다시 제곱하는 식이 나오니까 이 좌표를 직접 쓰는 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했는데요. 4번은요. 포물선이 있고 아래로 볼록하겠네요. 4번은 1번이죠. 포물선이 있고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직선 x 플러스 1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평면협에서 거리를 구하는 식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을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거 했고 점과 직선식 가지고 거리 구하는 거 했어요. 그쵸?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제곱의 과정이 들어가요. 식에.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의 과정이 들어가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P라고 적고 여기에 X좌표를 뭐 T라고 놓은 다음에 Y좌표는 2차식을 이용해서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쓰셔도
그죠? 여기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제곱이 더 차수가 커지는 그런 계산이 점직선 거리 식에서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점직선 거리선 썼을 때 그 식이 최소값을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디냐면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포물선에 가장 가까운 점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포물선 위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결국은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장 가까웠으면 좋겠대. 어떻게 해요? 지금 포물선에서 거리를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을요. 그 기울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포물선과 접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 직선이 자기의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포물선을 향해서 다가가는 중에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바로 이 접선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어진 포물선과 그 다음에 주어진 포물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랑 이 직선을 기울기를 유지하는 즉 평행이동했으니까 직선식에서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y절편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 분홍색에 접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 분홍색의식을 기울기는 유지되면서 y절편이 다른 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걸 같다고 했을 때 둘이 접해야 되니까 역시 뭐 쓰시는 거예요? 판별식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b는 0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는데 1차항의 개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시면 1-4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는 3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b가 3이 들어가면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이 접하는 점에 x좌표가 1이 되는 거죠. 그걸 저기다 넣어보면 1곱과 8이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이네. 아하. 네,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 직선식.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에서 y는 x 플러스 1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됩니까?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1번. 그래서 우리 포물선 위에서 어딘가에 가장 가까운 점 이렇게 할 때 직선에 가장 가까운 점 할 때는 평행이동,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서 포물선 쪽으로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겠지, 그지? 그래서 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접할 때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똑같은 문제. 요번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직선이 있네요. 자, 위로 볼록한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k가 이런 식으로 있대요. 거리의 최소값이 2루트 5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컨셉
컨셉으로 일단 풀어주시면 돼요. 그쵸? 얘가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평행이동해서 이 포물선과 접할 때, 네, 이렇게 접할 때를 이렇게 구해서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뭐 b다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와 같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0이다. 가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된다. 해서 b를 구하시고 그때의 접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접점으로부터 y는 2x 플러스 k 까지의 거리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2루트5가 나오도록 k를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고요. 아이디어. 가장 가까운 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걸 여기서 정리하고 가실 수 있으면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자, 5번 보시면요. 세 점 꼭지점 주어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y는 k가 2등분한대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통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가는 경우, 그게 이제 가장 무난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지나는 꼭지점의 대변이 되는 자리에 중점을 지나야만 넓이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여기 어느 중점을 지난다에 대한 조건을 적용해서 직선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형태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형태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죠. 이럴 때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셔야 지금 어떤 상황으로 넓이가 2등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요. 0,0, 1,1, 1,1, 1,9, 1,9.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되겠다. 그냥 그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삼각형은 마침 하나의 변이 이렇게 x값이 일정한 채로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면 훨씬 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절반 되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이 일정하거나 y의 값이 일정한 애들을 구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그 x의 값이 일정해서 축의 평행한 변을 밑변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남은 꼭지점에서 그 축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5에서 AB까지의 수직거리는 1이 되고 얘네 둘의 차이는 8이 되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1의 2분의 1, 4가 된다. 그러면 y는 k, 즉 y값이 일정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한 y는 k의 직선이 생길 때 이때 나뉘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는 정확히 2가 되어야 한다.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 점이 필요해요. y는 k가 OB와 만나게 되는 여기. 왜냐면 어차피 AB와 만나는 점은 x가 다 1인 직선이고, 그죠? y는 k니까 여기 AB와 만나는 이 점은 1,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OB와 만나는 이 점을 알아야 뭐 이 길이를 안다든지, 그치? 그래서 이 길이를 알아야 두 삼각형이, 뭐 위에 삼각형이든 밑에 사각형이든의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아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는. 이 문제는. 이 점을 우리가 K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은 이 점은 어떻게? 얘는
OB를 연결한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일단 직선식 OB를 구해야죠. OB의 직선의 방정식. 얘는 마침 원점을 지나고 1,9가 되는 직선이니까 y는 9x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만나는 두 점을 A, B고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Q의 좌표를 구해보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풀어줘? 내가 힘이 너무 센가? 자, Q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요. Q의 좌표는 y는 9x 직선 위의 점인데 y 값이 k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k는 9x다. 따라서 x는 9분의 k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Q의 좌표는 9분의 k,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 그 다음은 이제 다 했어요. 아래쪽의 사각형보다는 위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좀 더 심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 PQ, B의 넓이를 구할 것인데 여기서 밑변을 PQ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PQ의 길이는 P가 더 큰 X값을 가지고 어차피 얘들은 X축의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이 둘의 길이를 구할 때는 y값의 차이를 구하시면, x값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죠. y값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p의 x값은 1이고 q의 x값은 9분의 k니까 1-9분의 k가 되겠네요. 그리고 높이는 얘는 x축에 평행하고 얘는 y축에 평행하니 여기가 수직하고 있어요. 따라서 pb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pb는 요거는 x값이 일정하니 y의 차이를 구하면 돼서 b의 y는 9, 여기는 k. 따라서 9-k.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곱해서 2분의 1 한 것이 4의 절반,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1-9분의 k, 9-k의 절반이 2니까 얘 계산한 건 그냥 4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2차 방정식. 그냥 단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는데 어디가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는 일단은 그림을 그리셔서 나뉘어지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한쪽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값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 그냥 이걸 눈으로만 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길이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좌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과정을 하나씩 나열하시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2번은 지금 한 번 후에 1번, 2번이 붙어있을 때는 이제 얘들이 연결되는 문제라는 건데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어려워지는 난이도의 상승은 뭐예요? 1번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줬죠. 그런데 2번은 안 줬어요. 뭐죠? 대신 이게 변이 되는 직선들을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직선식을 연립해서 뭐예요? 세 꼭지점을 구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면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의 과정을 내가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배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뭐 넓이 이거 구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좌표를 구해보셔야 되고요. 좌표 구해서 그래서 세 개의 좌표 나오면 사실 그 다음은 얘랑 똑같아요. 그려서 이렇게 나눠서 그쵸? 네. 그래서 세 좌표를 구해보시면 세 꼭지점을 여기에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한다면 A는 0,0 B는 4,1 C는 2,4다. 이렇게 세 꼭지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가 마침 원점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0, 4,1 2,4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려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y는 k로 나눈다 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다만 아까는 좀 더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여기 AB에 해당하는 애들이 하나의 x에 있었지만 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번에는 y는 k가 되는 점이 이렇게 AC와 그 다음에 BC와 만나는 이 두 점을 AC의 직선식, BC의 직선식 다 구해서 다 따로따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 하나가 바뀌면 그로 인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늘어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늘어나면 그게 다 난이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식 하나만 구하면 됐고 이렇게 했던 게 여기서는 직선식도 2개 구해야 되고 그 위에 점도 각각 다 2개씩 표현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원리가 동일한데 어떤 조건을 다르게 줌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좀 우리 특강하면서 키우고 사고를 넓혀가고 그렇지. 넓혀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강에서는. 네. 자, 6번. 그럼 6번은 어떻게 보실까요? 6번 보시면요.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1고 저저저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날 때 실수 a의 값을 자, 2개의 직선으로 나타낸대요. 2개의 직선으로 나타낼 때 이게 무슨 말이야? 2개의 직선의 곱으로 나타낼 때가 맞는 말입니다. 문제 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말한 대로 만약에 2개의 직선으로 나타낼 때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뭐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도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 몰라도 네, 지금 말 그대로는 오타가 좀 있는 거죠. 2개의 직선의 곱으로 나타내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터프 6번에 1번을 2개의 직선의 여기 곱이 빠졌네요. 곱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얘는 초점 잡느라 해놓은 거예요. 여기 칠판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이제 하면 제가 뭐 칠판에 아무것도 없고 저쪽에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중심이 여기쯤에 맞춰져 있잖아요. 제가 막 깜빡깜빡해요. 막 어디를 나는 잡아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네, 아무튼 곱으로 라고 바꾸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2개의 직선의 곱으로 바꾸자. 그럼 결국 거기 주어진 식을 뭐 하자는 얘기야? 네? 아니 곱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2개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a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두 직선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 우리 이거 수상할 때도 봤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도형을 기준으로 하니까 도형과 관련된 직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x, y가 모두 포함된 1차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상해서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곱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아주 직접적인 직접 해석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지시하는 그 직접 해석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인수분해 하여라고요. 이 인수분해 하여라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로 다양한 개념을 활용해서 결국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도형을 배우는 중에 제가 나와서 도형을 이용해서 직선의 곱으로 하라 그랬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x, y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상해서 저런 식을 주고 인수분해하여라는 뭐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줘요. 수상문제 조금 심화인 것들 보시면 이거 다 우리 접해봤어요. 뭐 기본 과정만 했어도 정성 연습 문제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xy에 대한 1차식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서 직선이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1차식의 곱이 된다라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문제가처럼 표현이 되는 건데 결국은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얘 문제라서 사실 이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에서는 직선에 대한 성질 하나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다만 이 문제에서 직선이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직선의 식이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아 이거 결국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란 얘기구나. 이거 해석하는 데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인가? 일단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xy가 혼재돼서 섞여 있고요. 그 심지어 미지수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수 없는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된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떤 개념을 쓰죠? 내림차순. 일단 내림차순으로 그렇죠. 식을 일단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건 중요해요. 판별식. 맞아요. 판별식도 씁니다. 자, 일단은 내림차순 정리해볼게요. 한 문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건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정하시고 그 문자의 2차 항은 2차 내가 기준으로 정한 문자의 제곱으로 다 묶어서 쓰셔야 돼요. 그쵸? 자, x제곱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 2x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 x에 대한 1차식을 쓸 때는 x가 하나 들어있는 항들에서 기준 문자의 1차를 다 묶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3도 공통이니 마이너스 3의 y 플러스 1 x 이렇게 꼭 묶어서 써주셔야 돼요. 기준 문자를. 그 다음 a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0해서 기준 문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얘들은 그냥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했어. 근데 얘도 여기 지금 미지수 있어서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보여.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상수항이 두 개의 곱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x자의 곱, 크로스의 곱이 1차항이 나온다. 이게 확인이 되면 하시면 돼요. 그쵸? 그냥 안 보이잖아. 물론 때려 맞출 수도 있지. A에 적당한 걸 이렇게 넣어가면서 때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때려 맞춰? 뭐 막연하잖아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베스트, 우리 수상에서부터 했던 베스트는 뭐냐? 베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인수분해된 형태로 표현하고 싶을 때 특히나 인수분해가 막 정수범위나 유리수범위에서 예쁘게 안 나오고 풀어보면 무리수근 같은 거 나오는 애들을 인수분해된 상태로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된 상태로 쓰고 싶어. 근데 그냥 식이 주어진 형태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 얘는 막 무리수근이 나오고 그러는 애라. 그러면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쓰는 거야.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떤 형태로 된다? x-알파와 x-베타의 곱에 2차항의 전체 개수인 a만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쓰죠. 맞아요. 왜냐하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나온다는 건 알파를 넣어서 0이 되고 베타를 넣어서 0이 되니까 알파 넣어서 베타 넣어서 0이 되는 인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쓰고 싶을 때 바로 이 원리를 쓰시면 되고 여기도 동일한 원리를 쓰시면 돼요. 그렇다는 건 뭘 구해야 된다? 두근인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구할 때 뭘 쓴다?
근계를 쓰는 거죠. 그렇죠. 두근을 구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구하는 건 절대 공식 근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 베타의 이 지금 xy와 막 이 미지수 a까지 포함된 이 식의 두근을 구하는데 뭘 씁니까? 근공을 씁니다. 자, 근공 써볼게요. 와하, 진짜 씁니다. 자, 1차항의 개수가 짝수도 아니에요. 짝수 근공도 못 쓰네요. 네, 정말 어지간네요. 자, 4분의 b 마이너스 3의 y 플러스 1이 b니까 3y 플러스 1 쓰시면 되고요. 풀마 루트 b의 제곱 9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2, 8 a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쓰시고요.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서 판단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분리해서 쓰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되는데, 그쵸? 근데 문제는 봐봐. 이거 정리해서 알파로 여기 하나, 이거 정리해서 베타로 여기 하나 넣었을 때 그게 어떤 형태? xy에 대한 1차식 형태여야 된다며. 근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분리해서 넣으면 y에 대한 1차의 형태 아니야. 맞아? 맞아요? 1차의 형태예요 지금 이게? 아니야? 아니죠. 뭐가? 루트가 들어있잖아요. 저 루트 저렇게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이 루트를 없애야 된대. 그럼 이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된다? 아니야. 완전 제곱식.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처음에 해석,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해석으로 과정이 이 한 과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또 논리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알파 베타로 표현되는 얘가 1차식의 형태여야 된단 말이야. 1차식의 형태. 그래야 x 뒤에 빼기로 여기다 넣었을 때 x와 y가 들어간 1차식의 형태가 되니까. 그러려면 루트가 소거돼야 돼요. 그리고 루트가 소거되려면 결국 루트 안의 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9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 a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쓸 때 제일 쓰기 좋은 게 뭐다?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 쓰시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해서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수상에 나왔을 때도 어려운 문제예요.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1차식이 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선뜻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저거를 곱하기의 형태로 만드는 게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2차식의 형태 인수분해 안 될 때 인수분해를 된 모양으로 만드는 원리가 두근을 구해서 이렇게 그 두 근으로 인수분해된 형태를 표현한다는 거. 해석이 되고 2차 방정식의 특징 요거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서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9y 제곱 2고 18y 플러스 9 마이너스 8a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 마이너스 8a의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y 플러스 1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겠어요? 1 2, 5, 25? 사실은 판별식 안 쓰고 25 되면 되겠네요. 그죠? 9 마이너스 8a가 25?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요? 16.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완전 제곱식의 성질만 알면 뭐 굳이 판별식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식이 더 복잡하다면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다. 네.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수상과 수하의 전체에 거쳐서 네, 어렵게 항상 우리가 잘 나오면 주로 잘 틀려요. 아이디어가 잘 선뜻선뜻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때 이 문제를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표현이 결국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라 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xy의 1차식을 표현하는 게 다양한 직선 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도 결국 xy에 대한 1차식을 바꿔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또 배우고 가면 됩니다. 네. 됐죠? 7번 가볼게요. 이번도 있잖아. 그러네요. 두 직선과 이거는 뭐 인수분해 하시면 두 직선 그리고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냥 구하시면 되죠. 네, 좌표 구해서 하시면 돼요. 교점들 구해서 x절편, y절편 해가지고. 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인수분해는 두 직선식을 써서 네, 좌표 그리시면 돼요. 이건 그리고 필요한 좌표들, 교점들 구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네, 2번은 그냥 그 구한 직선을 그냥 그래도 도형 단원인데 안 쓰기는 뭐하니 2번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구한 직선 가지고 평면 좌표에서 도형의 성질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좋아. 그 다음 7번으로 가시면 네, 그림만 줬는데 좌표가 정해져 있으니 걔네들이 좌표인가 봐요. 그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무게중심이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가 있고요. ABC의 중점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잡았네요.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중점을 잡아서 LMN이라고 하네요.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B와 N을 연결한 선은 당연히 중선일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여기 수직이 된대요. 그리고 G는 여기쯤 있고요. 자, 그럼 봐봐요. 삼각형 세 꼭지점 그리고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그 중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얘는 누구에게 평행합니까? 얘는 누구한테 평행해요? AC에 평행하죠. 그리고 AC의 길이의 절반이고요. 그런데 B에서 N을 연결한 이 직선이 얘와 수직이라면 얘네들이 평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도 수직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생각들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좌표 A, B를 구하는 거네요, 결국. 여기가 4,-1이고요. 그 다음에 2,1이고요. 여기가 되게 단단하게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톡톡 치면 뚝뚝 부러지는구나. 그 다음에 요 만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4√2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일단 G와 4루트의 거리를 만드는 LM이 여기 BN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좀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점의 좌표는 뭐예요? 어떻게 구해요? 정현진이 B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글쎄요. 어떻게 구해? 생각하고 말해요. 어디가 되겠어요? 중점. L과 M의 중점이겠죠. 맞아? 패턴 치워 빨리. 란스타임아. 그래서 점 P는요. 선분 LM의 중점이 됩니다. 그럼 좌표 그냥 나오죠. X의 평균, Y의 평균이니까 3,0 나오네요. 네.
3,0. 그랬을 때 이 3,0과 여기에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요. G의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요. G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데 ABC 좌표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무게중심 G의 좌표는요. 중점을 연결한 LMN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LMN의 무게중심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중점을 잡고 그 중점으로 다시 삼각형을 만들어서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동일. 무게중심이 계속 일정해요. 따라서 LMN의 좌표를 가지고 이제 무게중심을 구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게 되겠어요? 3개 더해서 3등분하면 3분의 A 플러스 6, 컴마, 그 다음에 다 더해서 하시면 3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 구한 게 뭐가 된다? 거리가 뭐가 된다? 좀 보고 생각하고 이 둘의 거리가 뭐가 된다? 그렇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씩. 두 점 사이의 거리씩 쓰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써도 A, B에 관련된 식이 하나만 나오지 딴 게 나오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여기 주어진 정보 중에 지금 안 쓴 거 뭐 있어요? 안 쓴 정보 뭐 있어요? C. 수직 안 썼죠? 수직, 그죠? 따라서 수직이 뭐예요? L과 M을 연결한 기울기, 그 다음에 그 기울기가 얘랑 같고, 그 다음에 P와 N을 연결한 기울기는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L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P와 N을 연결한 기울기는 1이겠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P의 좌표를 여기 3,0으로 구해놨으니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 빼기 이거 A-3분의 B를 한 것이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2가 된다는 두 점 사이의 거리식에서 나오는 AB의 관계와 이 관계, 기울기, 수직이 된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구하는 기울기의 관계. 그럼 이 기울기의 관계 정리하면 결국 B는 A-3이 되는 거니까 이 거리식을 써서 나오는 식과 B는 A-3이다. 이거를 연립해서 AB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되겠죠? 괜찮아요? 답이 안 나와요. 네? 네. 계산 잘 해보시면 돼요. 계산은 좀 이따 마저 해보시고요. 8번! 8번 보실까요? 8번은 뭐 예쁘게 빈칸을 채워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과정을 주고 우리가 빈칸을 채워나가는 문제들은 물론 문제에서 그 중간에 자세한 과정을 다 자잘하게 주진 않아요. 그래도 줄이 바뀌고 빈칸이 바뀌었을 때 변화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 변화에 해당하는 걸 내가 이렇게 디테일한 계산을 해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밝히고 싶은 게 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직선 L이 점 P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남을 보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점 P가 x 플러스 y는 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A와 B 사이의 관계를 찾았어요.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는 했는데 직선 PQ의 직선 QR의 수익인 직선을 L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직선 QR
그려야겠네. 자, 지금 이렇게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2, 여기가 2고요. 여기 위에 점 P가 있죠. P에서부터 이렇게 내린 점 Q, 이렇게 내린 점 R이 되고요. 여기 둘을 연결해서 직선이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일단은 이 Q와 P를 표현하시면 돼요. 자, Q와 R을 얘를 A, B라고 했을 때 이 직선식에 있어야 되니까 관계식이 B는 E-A가 나온단 말이에요. X 플러스 Y는 2다. 여기다 넣으시면 A 플러스 B는 2니까. 그러면 Q의 좌표는 A, 0이고요. 얘의 좌표는 0, B예요.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는 A, B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직선 L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 M은 B분의 A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 B자리에 얘를 넣어서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E-A분의 A다 이렇게.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직선 L의 방정식은 여기에 수직이면서 P를 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봐봐요. 직선식을 쓸 때 기울기 알았고요. 직선 L의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P의 좌표 다 알잖아요.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알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점과 기울기 알 때 직선식 쓰시면 돼요. y-b 기울기 E-A분의 A에 x-a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얘를 다 A로 통일하면 좋겠으니 이 자리를 A로 바꿔주시면 y-E-A는 E-A분의 A에 x-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한데 모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 분모에 있는 E-A를 곱해서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P의 값에 관계없이잖아요. 그럼 P의 좌표가 되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왜냐면 이 식에는 P의 좌표 중에 우리가 A로만 정리해놨기 때문에 A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하면 되고 이렇게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는 뭐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무슨 식? 항등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A가 들어가는 모든 항은 A로 묶어주시고요. 나머지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쵸? 그때 이제 X값 Y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줘 볼게요. 이거는 같이. 자, 그럼 분모에 있는 E-A를 곱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E-A의 Y 마이너스 E-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는 A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개 다 하시면 왜냐면 다 전개하셔야 돼요. 왜냐면 A가 들어가는 합과 나머지로 분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분리해보시면 EY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4 플러스 4A 마이너스 A제곱은 AX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돼서 A제곱은 예쁘게 사라지죠. 얘를 다 한쪽으로 넘겨서 A가 들어가는 항으로 묶어주시면 얘들을 다 우변으로 넘기는 형태를 정리해 볼게요. A가 들어가는 거 다 묶어주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항은 A가 안 들어가는 애들, 얘네들 넘기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상관없이가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서 X 플러스 Y는 4가 되고요. 얘가 0이 되고 나면 나머지가 성립해야 되니 2Y는 4, Y는 2. 따라서 X는 2 이렇게 되겠죠.
과정을 주는 애들은 네 거기 중간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쓰게끔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게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쓰라고 의도해주는 이 형태의 식을 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는 의미를 해석하여서 내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어요. 되겠어요. 따라서 이 식이 가의 식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f의 식은 2-a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2, 다도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계산하라고 하는 과정들을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괜찮으셨나요? 복잡하죠? 그죠? 네. 괜찮았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주어진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9,9를 지나고 그러면 결국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되겠죠. X축과 만나는 색선 LMN이 전체 넓이를 6등분한대요. 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리고 직선 L의 x절편을 A라고 하고 A는 A와 6 사이에 6과 10 사이에 들어간다. 두 직선 M과 N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제곱의 합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해야 될 게 많은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6등분하는 저 직선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범위를 잡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OABC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9,9.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나는 직선들 하나만 딱 그려보면 정확히 넓이를 반을 하는 애입니다. 그쵸? 근데 이걸 6등분을 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다 말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얘를 6등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6등분하는 직선 3개가 당연히 여기를 지나야겠고 그 3개가 서로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일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360도를 몇 도로? 60도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들 간의 위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거기 지금 중에 이렇게 지나는 애가 L인데요. 여기가 9니까 6, 여기가 6이고요. 그 N은 근데 대신 X절편이 6부터 10까지만 가능하대요. 그럼 10이면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서 아닌가? 9, 10. 여기 정도 돼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 정도 돼요. 자, 그럼 직선 L은요. 여기와 6, 이렇게 6,0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상태부터 9와 이렇게 10을 연결한 이런 상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넓이를 지금 6등분하는 얘네 3개는 서로 60도씩 이렇게 간격을 이룬 채로 이대로 딱 여기 가서 얹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3개랑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3개가 다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돌아가겠죠? 맞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 3개의 위치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돌면 거기에 붙어있는 둘도 같이 돌아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일 때, 자, 이렇게 생기는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m이 될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이 될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선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아 6등분 아닌 것 같아. 네, 아무튼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을 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얘네 세 개의 위치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그쵸? 이제 그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넓이가 6등분 된다라는 얘기를 아무래도 좀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면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직선 L이 이렇게 만나는 점 요거 하나 기준으로 좀 잡아보고요. 전체 넓이가 18 곱하기 18이잖아요. 근데 얘를 6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3이 되니까 54. 즉 하나의 넓이가 54가 나오면 돼요. 그치? 그랬을 때 하나의 넓이 잡아봅시다. 자, 여기 하나의 넓이 잡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얘 고정이고 얘 고정이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를 6이라고 잡았으니 뭐 여기 6이라고 고정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대략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전체 넓이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를 ABC 요 중점을 D라고 잡고 여기를 G라고 하니 여기를 ABC, D, E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얘가 직선 M이고 얘가 직선 N인데 얘가 지나는 점 하나 고정된 점 9,9 알죠? 그러면 이 넓이가 54가 됨을 이용해서 이거 하나 구하시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 구하시면 뭐가? 얘와 얘 사이에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직선 M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얘나 얘 구하고 싶어. 그래야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 쓰시면 돼요.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도 54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점을 뭐 F라고 잡으면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얘 알고 얘 알고 얘 하니까 요것만 미지수로 놓고 구하시면 얘를 미지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를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G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M도 이쪽으로 돌고 N도 이쪽으로 돌아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질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그 기울기의 제곱의 곱이 어디가 최대가 되는지는 알 수 없잖아. 그걸 일일이 해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G를 딱 6으로 놓고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6이 될 때를 하나를 예로 해서 그렸는데 여기를 딱 6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그냥 이 점을 G라고 해서 여기의 좌표는 G,0이라고 잡자 해서 아까 얘기한 그 원리들을 이 미지수 G로 다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보여줄게요. 초록색. 자, 초록색의 넓이가 54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수직으로 내려온 이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려온 이 점은 9예요. 그러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편한가? 어떻게 하는 게 편하지? 네, 그렇죠. 이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9니까 여기도 9고요. 사각형 O, G, B, E 얘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얘를 요만큼 전체에서
요거 삼각형을 뺀 형태로 해볼 거예요. 자, 전체 삼각형은 OD가 5,2가 윗변,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랫변 9 되고요. 전체 높이는 요만큼 9 곱하기 2분의 1 이런 사다리꼴이에요. 여기에서 뭐를 뺀다? 얘를 뺀다. 자, 얘는 9 빼기 G죠. 그리고 높이는 9고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9로 묶이네요. 자, 2분의 9로 묶이면 이거 어디죠? 어디? 5이. 나 5이 되게 싫어해요. 5이. 참외도 싫어하는데. 나 5이 진짜 싫어요.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G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2분의 9에 5, 2. 잘못했어. G를 5이지. 너무 싫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정리하면 5, 2를 G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맞아요? 어떤 문제는 미지수는 무조건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 넘기면 12. 그러면 5, 2는 12 마이너스 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G 여기 변하는 6부터 10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미지수 G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G가 변할 때 얘도 같이 변하고 그 변화를 반영해서 또 기울기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의 위치는 G를 가지고 표현하면 12-G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 G 0,12-G와 9,9 사이의 기울기 구하시면 직선 N의 기울기 생기는 거지.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단 한꺼번에 구해놓고 합시다. 빨간색. 요 빨간색 구해볼게요. 이 빨간색은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구로 수직을 내린 요 사다리 꼴에다가 요만큼을 더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삼각형 G, A, F, D를 구할 건데요. 요 사다리꼴 먼저 구하시면 A, F와 9를 더하죠. 그래서 A, F 더하기 9가 되고요. 거기에 높이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9 곱하기 2분의 1 나와요. 여기다가 요거. 자, 요거는 이거잖아요. 아까 구해놓은 거. 얘를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9 마이너스 G에 9 곱하기 2분의 1. 그럼 역시 2분의 9가 공통이 되고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더해서 AF 플러스 9이 18 마이너스 G가 된다. 이게 2분의 9죠? 네. 54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넘기면 얘가 12가 나오고 얘 넘기고 넘기면 AF는 G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가 X좌표가 18이니까요. 18, G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와 또 9,9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각각 직선 N과 M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다 G가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거기서 기울기의 곱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거니까요. 이거 G로 표현한 다음에 곱해. 그래서 그 곱하기의 식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어차피 지금 보면 G가 들어가는 좌표가 다 Y좌표에 있기 때문에 분모의 X좌표는 다 뭘로 나와요? 숫자로 나와요. 그럼 이 두 개 기울기 구해서 곱해보시면 G가 들어가는 건 다 분자의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2차식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 G의 1차식, 여기도 G의 1차식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겠죠. 이해돼요? 복잡하지만 이 도형에서 보통 넓이를 분할하는 애들은요. 분할된 넓이. 그래서 얘들이 다 이렇게 분할된 상태가 됐을 때 이 분할된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내가 모르는 길이들을 구하는, 그래서 그 길이를 이용해서 또 좌표화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많이 써먹게 해요. 우리 아까 삼각형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거 그렸더니 요거 두 개랑 만나는 점 해가지고 여기가 2 나오도록 해서 여기 좌표에 대한 정보 얻어서 이렇게 문제 구했잖아요. 그쵸? 넓이를 등분하는 문제는 이제 그 등분된 넓이가 되게끔 내가 모르는 미지수의 길이를 구해가면서 정리를 하게끔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딱 기준으로 정해진 문자가 있다면 이왕이면 그 문자로 나머지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질들을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되겠어요? 네. 쉬었다가